그렇다면은 이 최저임금을 할 때 우리가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직원한테 월급 200만 원을 준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의 사업장이 이 직원한테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위반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되잖아요. 알아볼 때 이 200만 원을 근로시간으로 나눠서 확인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200만 원으로 지급하시는 금액 내에서도 최저임금 계산할 때 포함되는 부분이 있고 제외되어야 되는 수당이 있는지를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지 우리가 이 최저임금을 맞게 지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최저임금법에서 이런 수당들은 최저임금 계산할 때 포함시키고 이런 수당들은 최저임금 계산할 때 제외하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이 변경이 되면서 이제 하나하나 따져봐야지만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다만 이전에와 좀 달라진 부분을 꼽자면은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이전에는 식대나 차량 유지비는 최저임금 계산할 때 포함이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급여를 200만 원을 지급하지만은 기본급 170만 원, 식대 10만 원, 차량 유지비 2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셨다면은 올해 기준 같은 경우에는 식대 차량 유지비를 뺀 기본급 170만 원만 지급이 최저임금 계산할 때 포함이 되기 때문에 1745150이라는 이 금액보다 미달해서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사례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 최저임금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식대나 차량 유지비 등 복리후생적으로 지급이 되거나 아니면은 기존에는 격월이나 뭐 1년에 4번 정도 정기 상여금으로 지급되던 금액들을 월 상여금으로 매월 지급하는 걸로 변경했을 경우에 일정 금액이 넘어가는 부분은 최저임금 계산할 때 포함시키는 걸로 변경이 됐어요. 조금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여기 간단하게 예를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직원 같은 경우 2020년 1월 급여 명세서고요. 총 급여는 228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228만 원을 지급받았고 수당을 보시면은 뭐 기본급, 직무수당, 식대 이렇게 쭉 해서 여러 가지 수당들을 가지고 지금 총 228만 원의 금액을 지급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항목들 중에서 기본적인 수당으로 볼 수 있는 기본급, 직무수당은 최저임금 계산할 때 100% 산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리후생적 수당으로 지급되는 거,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해서 지급되는 이 임금들은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월 최저임금액의 5%를 초과하는 금액. 5%를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 계산할 때 포함이 된다. 그래서 2020년 8,590원 월 최저임금 179만 원을 가지고 179만 원의 5% 정도를 계산을 하면은 한 89,000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 89,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계산할 때 포함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식대하고 차량 유지비는 우리가 생활보조나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30만 원 중에서 89,000원을 초과하는 약 21만 원 정도가 최저임금 계산할 때 포함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 가족수당인데요. 가족수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직원의 구성되어 있는 가족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족수당 3만 원, 자녀 한 명 있을 때는 4만 원, 자녀 2명 있을 때는 5만 원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 사람의 어떤 이 가족 수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가족수당일 경우에는 이 동일하게 복리후생적 성질로 봐서 지급이 될 수 있는 포함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그런 부분 없이 그냥 명목상 항목만 나눠놨을 때는 이게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느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PPT에서는 제외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연장 근로수당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제외가 됩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우리가 나중에 다음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포괄임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제외가 되고 다음에 있는 연차수당 같은 경우에도 포괄로 구성되어 있다면 최저임금 계산할 때 제외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급여 명세서상으로 보셨을 때 기본급 직무수당이 165만 원과 식대 차량 유지비에서 아까 그 최저임금 5%를 초과하는 금액 21만 원이 돼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계산을 할 때 우리가 포함시켜야 되는 금액이 186만 원 정도고요. 186만 원 정도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 79만
179만 5,310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초과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지 않고 다른 케이스가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기본금 150만 원, 연장근로수당 60만 원 이런 식으로 잡혀 있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미달을 하기 때문에 210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이 미달하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된다. 포괄임금을 구성할 때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통상임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통상임금을 판정하는 기준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판정하는 기준이 일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법적으로 이 두 부분의 계산 방법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상으로 좀 더 복잡하고 그리고 법을 위반할 소지도 크고 좀 이렇게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지금 들으시면서도 머리가 아프실 텐데 그런 부분들은 향후 점점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급제 직원들의 시급을 계산을 할 때 통상적으로 209시간이라는 시간을 계산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근로시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주 5일을 근무를 하면은 근무한 시간이 총 40시간 있잖아요. 40시간에서 40시간을 근무해왔을 경우에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이 직원이 일주일에 40시간 일한 직원한테 우리가 실질적으로 줘야 되는 돈은 48시간에 대한 돈을 줘야겠죠. 그래서 이 한 주당 48시간에 대해서 돈을 지급해야 되니까 기초적으로 한 주에 48시간, 그리고 우리가 한 달이 4주인 주도 있고 4주인 월도 있고 5주인 월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년 평균으로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평균 한 달에 한 4.345주 정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48시간과 4.345주를 곱하면은 208점 몇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올리면서 보통 한 달에 우리가 월급제로 일하는 직원한테는 209시간에 대한 돈을 지급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반대로 역산해서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었을 경우에 그 사람의 한 시간에 대한 시급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09시간으로 나눠서 시급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